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프로야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로 어제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이어서 오늘 신세계그룹하고 SK텔레콤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죠. 바로 SK와이번스 프로야구단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죠. 신세계그룹이 SK텔레콤으로부터 SK와이번스 주식회사 야구단을 인수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음 달 인수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하면 이번 시즌부터 SK 와이번스 야구단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글쎄 뭐 그 구단 그 명칭이라든가 그 브랜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신세계그룹의 야구단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인천 지역을 프랜차이즈로 하는 이제 야구단이 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죠. 대부분의 프로야구 팬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야구 매체도 그렇고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작스럽게 SK 와이번스 야구단 매각 인수가 발표가 됐는데, 뭐 소식에 가면은 이 SK 와이번스 주식회사, 그러니까 야구단을 운영하는 SK 와이번스 주식회사 지분 100%, 이거 이제 SK텔레콤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 보유 지분을 1,000억 원으로 해서, 그리고 SK 와이번스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야구 훈련장 등 이 부동산을 또 이제 약 530억 원으로 평가를 해서 총 이제 1,353억 원에 이제 매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스포츠 미디어 매체하고 많은 또 프로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거 왜 SK 와이번스가 이렇게 매각 인수가 됐는지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속사정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K 와이번스 야구단이 그래도 명문구단으로서, 신흥 명문구단으로서 이제 발돋움했고, 그래도 나름 잘 운영이 되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모기업도 이제 SK텔레콤이니까 자금은 빵빵하죠. 예. 특별히 SK텔레콤 쪽에서 이 야구단을 매각할 어떤 그런 이유라든가 사정은 보이지 않는데, 또 이 신세계그룹이 이렇게 보도에 가면 신세계그룹 정영진 부회장 쪽에서 적극적으로 더 제안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어떤 그런 양쪽에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 뒤에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신세계그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신세계그룹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야구단 인수를 발표를 했고요. 조금 이게 딜레이 되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다 좋은 말이 다 있죠. 예, 좋은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는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로 이렇게 할 거다. 그다음에 또 야구장 밖에서도 신세계의 팬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 좋은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그룹 야구 팬 서비스 강화하고 인프라 투자 통해 야구 발전 기여할 것이다. 이런 좋은 얘기, 좋은 얘기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SK 와이번스 쪽의 어떤 사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SK 와이번스 이제 야구단은 이제 SK 와이번스 주식회사가 이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2000년 3월 22일자로 설립이 됐었습니다. SK 와이번스 주식회사는. 그래서 같은 달 31일자로 프로야구단을 창단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보통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고 SK 와이번스 이 주식회사의 수익은
프로야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발생하는 그 광고 수입이죠. 광고 수입하고 그 다음에 그 입장료 수입이죠. 그 다음에 또 포스트 경기 그 분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KBO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KBOP로부터 받는 수익 분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학경기장 위스탁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로부터 문학경기장 위스탁 운영권 위스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련해서 이제 발생하는 체육시설 임대 수입, 그 다음에 뭐 대관 수입, 주차장 운영 수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구단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어떤 그런 그 영향도 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플랫폼이 어떤 수익의 어떤 플랫폼이 더 다양화 됐었죠. 이 SK 와이번스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뒤에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이 2019년도 재무제표, SK 와이번스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좀 뭐라 그럴까, 경영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소위 말하면 일반 기업으로 치면 상당히 영업 실적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보면은 여러분 그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중 이 손익 계산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 다른 항목 굳이 뭐 제가 시간상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보면은 좀 더 제가 확대를 할까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면 그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6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출액에서 매출 비용하고 그다음에 판관비 이를 뺀 비용이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뭐냐면 벌어들인 것보다 쓴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영업 적자 상태죠. 예, 영업 적자. 그래서 법인세도 내지 못합니다. 어떤 영업 이익이 수익이 있어야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를 내지도 못하고, 이거는 법인세 내지 못한 거는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번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히 유념할 점은 뭐냐면 이게 2019년도라는 얘기죠. 2019년도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기 전이죠. 그 2019년도는 그래도 입장료 수입이 있었거든요. 약 80억 원. 맞죠? 예, 100만, 1000만 원. 예. 약 80억 원의 입장료 수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2020년도 작년에는 입장료 수입이 거의 없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 다른 항목들이 다 비슷하다고 보면 전제하에서는 2020년은 적어도 약 80억 정도의 영업이익 적자를 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한 그 데미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거 일반 기업, 대기업 어떤 계열사로 따지면 이거 벌써 접었어야 할 회사거든요. 그러나 이제 프로 야구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격상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것이고, 특히 더 유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이 감사 보고서 상에 이 재무 상태표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하나 이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 여기 보시면 그 자본 총계가 보이시죠, 여러분? 자본 총계. 예.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6억 원이 넘죠. 예. 그러니까 자본금을 이미 다 까먹었고요. 예. 그러니까 자본금이 50만 원인데 결손금이 9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반 대기업의 계열사로 따지면 이건 이미 이 회사는 그냥 폐업,
했어야 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 결국은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야, 이것은 완전히 이거 밑이 깨진 독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까지 약 10년 넘게 운영해 오면서 아마 깨달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연 SK 와이번스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면서 원했었던 그 정도의 어떤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본 것 같다. 즉 영양가가 비용 대비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 판단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 SK텔레콤 오너 최태원 회장으로서 좀 매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 차에 이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매각 제안을 해서 아마 매각을 결정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신세계 그룹 정영진 부회장 입장에서는 무엇이 이 어떻게 보면 밑깨진 독, 그러니까 우리 현 한국 스포츠 산업 시장 여건상 이 프로야구단이 당분간은 이른바 이익을 내기는 참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른바 뭐 완전히 밑 빠진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밑에 금이 가고 밑이 깨져서 계속 물을 집어넣어야 하는, 계속 자본을 집어넣어야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밑깨진 독의 상황에 처한 이 프로야구단을 인수한다는 것, 이런 거를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수를 결정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정영진 부회장의 뭐 스포츠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관심, 또 프로야구 오너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의욕,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가능할까? 굳이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서울을 연고지로 하는 두산 베어스들은 고척돔 사용하는 키움 구단, 그게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가격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뭐 다른 매체나 또는 뭐 전문가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영진 부회장, 어차피 정영진 부회장의 결정에 따른 거죠. 뭐 이건 무슨 신세계 그룹 내부에서 뭐 정말 다양한 검토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부회장 오너 탑다운으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한 거죠. 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정영진 부회장이 어떤 생각을 해서 할까? 저는 롯데에 대한 복수심, 롯데 그룹에 대한, 롯데 백화점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 이것을 결정한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웬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 이야기를 이제 한번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지금 뒤에 이제 언론 보도 기사를 볼 수 있을 텐데요. 2017년에 11월 달에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어떤 판결이냐면 신세계 백화점이 인천시와 롯데 백화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신세계가 패소한 판결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2000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인천 터미널 아시죠?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을 신세계가 이제 임차를 해서 그걸 백화점으로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2012년도에 인천광역시가 이것을 이제 팝니다. 부지하고 건물을. 근데 그때 이제 롯데 쇼핑이 이것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신세계를 제치고.
그러니까 신세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의의 타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뭐 이 롯데에 넘겨준 그 과정에 롯데에 어떤 특혜를 줬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시작했고, 이게 2017년 5년 동안 한 끝에 신세계에는 이제 지게 돼서 거기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인천터미널, 그것이 이제 롯데백화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에서 그 뭐랄까요, 신세계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아주 롯데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악감정, 아주 분노가 아주 솟구쳤다고 합니다. 예, 그 경영진이요. 그리고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신세계 백화점으로서는, 신세계 쪽으로서는 더 뼈아픈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화면에 다음 뉴스 언론 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인천터미널 롯데백화점이 신세계에서 롯데로 바뀌고 나서요, 완전히 그냥 매출 껑충 뛰고 1조 백화점이 되기를 이제 목적에 둔 것이죠. 2019년 3월 달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전국 백화점 점포 매출 현황을 보면 그 1위가 신세계 강남점이고요. 그리고 2위가 롯데 명동 본점입니다. 이 신세계 백화점이 2019년 8천에서 9천억 원 매출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요. 이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그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 인천의 이 상권을 봤을 때는 완전히 이제 인천 그 바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세계 쪽으로서는 엄청나게 아주 배가 아프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유통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롯데를 이 인천에서 뭔가 타격을 입히고 하려면 신세계가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시장을, 신세계 분위기를, 시장의 어떤 그런 DNA를 신세계로 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필요한 것이 이 SK 와이번스 야구단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3년인가요? 후에 이제 그 청라지구에 거기에 그 스타필드 청라를 이제 그 오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요 인천 도심에 이 SK 와이번스 야구단, 그리고 그 문학경기장 그런 운영을 통해서, 거기에 또 뭐 그 이마트도 입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인천에서 지금까지 롯데에 빼앗겼던 인천 상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전략 차원에서 SK 와이번스 야구단을 인수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조영준 부회장 개인의 어떤 뭐 프로야구단의 관심, 그것으로서 이것을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에서 그래도 또 하나 라이벌 구도가 더 생기게 된 것이죠. SK와 KT의 라이벌 구도가 이제 사라졌지만 대신 신세계와 롯데의 어떤 또 라이벌, 또 시비 또 이렇게 생겨서 뭐 프로야구 쪽이나 또는 프로야구 팬들 쪽으로서는 아마 더 또 흥미가 또 배가 되는 그런 어떤 그 구조가 짜여진 것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신세계 그룹의 SK 와이번스 구단 인수와 관련해서 과연 그 속사정은 무엇인지 한번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100%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나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신빙성 있는 추측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